현재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 시장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떠나가고 있고요. 산업, 회사들은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하냐? 아니면 우리도 포기해야 하냐? 오늘은 그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낸스 본진이 아닌 미국 내 사업소에서 일전에 알려드렸던 것은 직원의 3분의 1 축소와 그리고 상품 매니저가 회사를 떠나갈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자에는 최고 위험 책임자, 리스크 매니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법률 책임자 및 최고 위험 책임자가 바이낸스를 떠나갔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회사 R3는 구조조정 및 직원 감축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시장 평가 자체, 그 의미로서 바닥을 찍었다는 것과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악재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축소되니까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이런 사이트들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절반의 편집진 이런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뉴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이런 뉴스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악재 영향이 만연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해주시고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악재가 만연해 있다고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락장 안에, 약세장 안에 거의 중심부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규제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시장을 평가하는 게 규제 관련해서 미국 사람들은 산업 자체를 건드린다라는 느낌보다는 회사를 건든다거나 회사를 표면적으로 건들 때 디파이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디파이가 문제냐? 디파이는 탈중앙화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중앙화된 회사와 가깝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를 건든다든지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켜볼 거는 이 디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는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게 사람들의 입장인 셈이고요. 이 입장 자체가 모이면 뭐죠? 여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하는 입장에서도 여론까지 네거티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크립토 시장을 규제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디파이 건들고 다른 코인들도 건들고 이런 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크립토는 끝났다라고 해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중에서 디파이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산업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리플이 아닐까 합니다. 산업을 축소한다기보다는 포트리스 트러스트 같은 회사를 인수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다른 회사들은 축소를 하고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채용을 더 하려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 전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문제를 미국만의 분위기다, 미국만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하우스는 이런 말까지 했죠. 이 미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규제 뉴스들은 미국을 국한으로 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할 때는 미국에서 시작하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답지까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크립토 윈터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언제 끝난 거냐? 지금 끝난 거냐? 아니면 오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사람은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크립토를 바라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위상은 예전과 다르게 4년 전과 다르게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덜 떨어져 나갔어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어졌고 사람들은 개미가 아직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올라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그림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 크립토 윈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온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벤자민 코인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벤자민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비중을 담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2번 정도 좀 작은 비중으로 담았다, 일부의 비중으로 담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도하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고 하고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빅쇼트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트코인으로 봤을 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토탈 투 마이너스 USDT
나누기 BT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테더를 제외한 시총에서 비트코인으로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도미넌스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을 얼마나 차지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전 저점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의 저점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 번 더 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을 채우러 갈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추가 바닥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했고요. 또 그 다음 추가 얘기가 저는 좀 신선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도미넌스를 얘기할 때 주로 비교하는 게 17년도와 18년도 도미넌스랑 비교를 하죠. 지금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약세장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강세장을 시작할 때 이 부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이 부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잘려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파란색, 약간 남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알트코인, 이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약간 흰색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 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전의 도미넌스 영역에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번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번에 올라간 이 일은 어디서 발생한 거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31%에서 7%로 하락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로 20%가 이동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넌스에서 같은 방식으로 35%에서 11%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대략 40%가량 올라가는 일이 지난 약세장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좀 다르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이 사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전같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떡락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걸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 아니면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지금처럼 계속 횡보하고 사람들은 홀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달라질 것이냐? 현재는 이 두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갔고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또는 이더리움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을 이전과 비교해서 보는 게 옳은 일인가? 이렇게 좀 짧게 추격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답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예상을 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 전, 5년 전과 다르게 지금 현재는 새로운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즉 달리 말해서 생태계는 매우 달라졌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더리움이 시총 1위를 선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조금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반감을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킹더리움을 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버티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던지지 않고 홀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내려가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는 이 둘 중 하나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얘기는 좀 저도 약간 좀 새롭기도 하고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바가 있다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고요. 제가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몰아서 비중을 60%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기억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모으는 게 약세장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었는데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좀 말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는 저 같은 경우 비트코인으로 비중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매수 순간이 되는 건 9월과 10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없이 40% 비중 담을 것 같습니다. 아마 9월달 아마 한 다음 주부터 좀 심도 깊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이 복잡하시면은 그냥 비트코인 절반 매수하세요. 그만큼 쉬운 매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기가 좀 매수하고 싶을 때 나머지 절반 채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린 멤버십 차트 교육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전 매매로 돌아가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실시간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투자 스타일과 매매 방법을 배워가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